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시사인 독자 대표 최강기입니다. 오늘 시사인싸 또 든든한 세 분을 중에 한 분이 빠지시고 그래서 지금 말을 약간 멈칫하신 것 같은데요. 애정하는 그분 늘 벌써 그리우신가 봐요. 이름만 출연했던 그분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이분으로 만족해요. 일당입니다. 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일어날래 아침마다 뉴스를 브리핑하는 뉴스 마녀 김은지 기자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사인의 패션 리더, 목소리는 고음 리더, 시사인 팟캐스트를 도맡아 하는 시사인 팟캐스트의 마타리 윤원선 온라인 에디터도 함께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이건 빼 무슨 고음 리더야? 제가 처음에만 이렇게 좀 가라앉아야지 얘기를 하다 보면 고음이 되잖아요. 패션 리더, 피곤 리더. 오, 좋은데요? 얼마나 피곤해요. 드디어 출장간 삐삐 기자, 대기자, 김현희 기자의 뒤를 이어 만나고 싶었습니다. 뻗치기의 대가, 정말 대기자의 대를 이어가는 나경희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떨려요. 많이 고단했나 봐 그동안. 네, 어떻게 마음에 드나요? 그러니까. 뻗치기 기자로 거듭난다라는 이야기? 뻗치기 기자. 싫지. 마음에 안 들겠다니. 벌써 이게 마음에 안 되겠죠. 싫다 이거지. 캐릭터를 하나 가져가야 되는데. 네, 나경희 기자 아주 요즘 취재 현장 곳곳에서 깨알 같은 네. 명장면을 찾아내시고 네. 이 100시간 뻗치기가 무슨 이렇게 좀 도움이 되던가요? 어때요? 확실히 도움이 되다. 오. 이것보단 힘들지 않다. 고재규 편집국장이 100시간 통화만 가야 되나요? 근데 정말 말에는 책임이 따라가지고 도움이 됐다 이 한마디가 앞으로 나경희 그래, 기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또 돼요. 다른 100시간을 이어갈 수 있는 직장인의 비애가 그러고 보니까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얼굴이 약간. 그래요. 그리고 좀 탄 것 같아요. 뻗치기 네. 다이어트인가요 이거 지금? 대구에 갔다 왔더니. 그럼 다시 한번 진심을 묻겠어요. 뻗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은가요? 넘어가세요. 너무 잔인하시네요. 넘어가세요. 너무 귀엽다. 아니 얼마 전에 그 황교안 대표가 그 한국노총 그 현장에서 이물위원회 그래요. 노래 불렀잖아요. 뻐끔거리 들 것처럼 입을 떼지 못하는 우리 나경희 기자. 자,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사인에 실린 기사를 기자들만의 눈으로 추천합니다.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오신 나경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제 민생투쟁 대장정에 나섰는데 같이 함께 다니셨다고요? 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가방 하나, 백팩 하나를 메고 네. 국민 속을 누비면서 네. 민심을 경청하겠다 하면서 나섰습니다. 예. 네, 이게 보통 보면 민생 대장정이라고 할 텐데 예. 거기에 투쟁을 붙였어요. 근데 그게 왜 이유가 있는데 국회에서 지난달에 지정된 패스트 트랙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자유한국당이 줄곧 계속해서 반대를 해왔던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선거법 개정안을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쉽게 말하면 자유한국당이 삐친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자유한국당이 장애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 투쟁이라는 게 뭐냐면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 광장이나 뭐 지역 광장에 나가서 이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는 건데요. 네. 네. 근데 이제 어디서 황교안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20여일 동안 이제 전국을 떠돌면서 민심을 듣겠다 이런 네. 취지로 대장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이렇게 네. 뭐든지 다 걸맞는 게 있는데 단어도 어울리질 않아. 투쟁, 민생 투쟁. 네, 게다가 광화문 영상을 나경희 기자가 찍어서 그쵸. 저희 페이스북에 네. 올려서 제가 봤는데요. 민경욱 대변인이 너무 신났던데. 신나게 너무 어깨춤을 신났던데요? 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투쟁의 그러니까. 느낌은 조금 덜 나는 게 아니,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들의 잔치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일 안 하고 노니까 좋은 거지. 밖에 나가서 이런 거 아닌가? 굉장히 그 장면을 잘 포착했던데요. 맞아요. 그게 눈에 안 뜰래 안 찔 수가 없었어요. 그 너무 좋아해서. 연배의 남성의 몸이라고 믿기지 않는 웨이브가 진짜,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려고
해도 그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냥 어깨만 들썩들썩하는 것만 봤는데 웨이브까지. 아 웨이브가 장난이 와. 아니었어요. 그래요. 대단하네. 정말 어려운 현장에서 다양한 취재를 하고 있는 나경희 기자. 네. 민생 투쟁 그 대장정을 함께했는데요. 이게 이제 어디에서부터 지금 출발한 거죠? 처음에 보니까 부산 쪽이었나요? 네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출정식을 열었어요. 지난 7일에 열었는데 정기 휴일에 했다는 그 네. 출정식. 와. 저희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는데 가서 10분 전에 가서 보니까 네. 시장이 문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실무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도대체? 엑스맨이지. 그러네요. 예, 엑스맨. 완전히 엑스맨이네요. 네, 그래서 정말 불 꺼진 텅 빈 시장 앞에서 출정식을 네, 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 민심을 듣겠다고 하기에는 조금 김이 센 모양새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 소리 막 이런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연설을 출정식을 할 때 연설을 하다가 네. 또 재미있었던 장면이 뭐냐면 이제 보통 황교안 대표 연설을 하는 도중에 지지자 중에 한 분이 황교안 대표 잘 안 보인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보통은 이제 그렇게 말하면 주변에 이제 당직자나 네네. 이런 보좌진이 나서서 이렇게 주변 정리를 해주는데 그렇죠. 황교안 대표 그 말을 듣자마자 반사적으로 팔을 쫙 뻗어가지고 들어가라고 옆에 자기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가라고 이렇게 밀어넣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그래서 정말 의전왕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은 이게 보통 혼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걸리작거리는 게 싫은 거지. 네. 근데 황교안 대표는 총리 시절에도 의전으로 굉장히 유명했었던 적이 있는데 황제. 예. 저는 그 아직도 사진, 재밌었던 게 그 대통령 권한 대행 시계 만들었던 거. 저는 아직도 그렇죠. 그게 제일 웃긴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사진 기억하실 텐데 서울역 그 안에까지 네, 자동차가 맞아요. 들어갔던 맞아요. 장면은 정말 좀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서울역 놀라운 송역에서도 한번 그랬던 것 같고 의전을 받는 하여튼, 장면이죠. 굉장한 분이에요, 이분은 진짜. 근데 들어가라고 밀었는데 성이 안 차는지 좌우를 한번 보더니 다시 더 밀어 넣었어요. 더 밀어 넣고 이제 본인이 딱 마이크 앞에 혼자만 나오니까 되게 만족한 표정으로 이게 낫겠죠. 누가는 지금 인생 투쟁 대장정을 떠난 건지 셀카 여행을 떠난 건지. 그냥 그 굉장히 관심 있네요, 진짜. 근데 이제 그 황교안 대표가 실제로 이렇게 정말 가서 현장에서 보면 이런 이렇게 들어가 이런 분들인데 민심을 어떻게 잘 청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사실 굉장히 형식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게 지금 이렇게 보면 나경희 기자도 마이크가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거 보니까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거 네, 딱 붙이고 마이크와는 가까이 그렇죠. 있으셔야 네. 돼요. 네. 근데 이제 상인들과 이제 악수를 나누는데 정말 짧게 악수를 하면서 지나가면서 이제 하는 말이 엄청 형식적으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말밖에 하지 않고 근데 사실은 뭐가 힘든지 뭐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지. 그런 말을 듣지는 않고 들어야지. 대화를 네. 나누거나 하지도 않고 그냥 네, 대화를 짤막한 인사만 하고 나누는데 지나가요. 유도형 질문이에요. 힘드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힘들게 만들었죠. 이런 답정너네요. 뉘앙스로. 네, 네. 이거 당연히 시장분들은 힘들죠. 네. 이런 네. 말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러면 말만 듣고 힘들대. 왠지. 네, 그래서 정말로 그걸 다 듣고 나서 이제 끝에서 이제 약간 연설을 할 때 다들 힘들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정리를 해서 네, 하는 걸로. 또 시장 가면 먹방이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뭐 먹거나 이런 장면을 보진 않았나요? 먹었는데 뭐 드시던가요, 이분은? 지지자 중에 한 분이 산삼이라면서 손바닥만한 거를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오셨어요. 어머. 그거 보자마자 자기 입으로 쏙 해서 정말요? 네네 다 씹어 드시고 네. 시장 음식은 안 드세요? 시장 음식은 한 번 드셨는데 그 한 번 그 많은 날 중에 한 번 한두 번 드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분식집에 가서 네. 먹는데 옆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먹고 있는데 사진이 안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청년 대표를 스태프로 일하고 있던 청년이 급하게 데려와가지고 옆에 청년인 척하고 같이 맛있게 먹는 네, 그런 듣기만 해도 장면이 체할 것 같아. 정말 연출이 됐습니다. 이 분식집 홀대론 이런 거 아니었으나 그래도 인기는 많다면서요. 나경희 기자 기사 보니까 네. 대선 인기, 출정식 마냥 그렇죠. 분위기가 그렇다던데. 아무래도 뭐 부산부터 이렇게 오면 뭐 그쪽은 지지 기반들이 좀 있으니까 네. 그러지 않을까요? 저희 장희로 팀장이 저를 보내면서 이제 보내시면서
일정표를 보시더니 음. 20여일 중에 한 거의 3분의 1이 PK 일정이에요. 그래서 아. 그걸 보시더니 힐링 코스라고. 그쪽에 대한 본인 마음이 편해지니까. 네, 자존감을 먼저 높이고 어. 시작하는 아. 일정이다라고. 네, 저도 그런 그렇군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아까 3분의 2 정도인데 그 대장정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까지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5월 24일까지 음. 일단 표면적으로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닌다고 해서 네. 지금은 아마 충청도 쪽에 네,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게 한 20여일 정도 되는데 당직자도 정말 힘들어하고 함께 따라다니는 출입 기사들도 이거 너무 힘들다라는 말이 벌써 대선처럼 이렇게 네,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게 뭐 지금 택시나 지하철, 버스 뭐 이런 대중교통 이용하고 뭐 이렇게 다니니까 사실 같이 네. 다니는 분 입장에서는 더 힘들 수도 있겠네요. 네, 특히 당직자분 중에 한 분은 음. 황교안 대표의 백팩까지 함께 짊어지고 그러니까 아유. 백팩이 2개예요. 아. 자기 본인 백팩 하나 메고 황교안 백팩도 메고 2개를 메고 이렇게 다니시기 때문에 본인 되게- 백팩을 본인이 매진 않나 봐요. 처음에는 맸는데 이제 네, 저도 힘들었나 맨 봐요. 사진을 봤거든요. 네,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오후 일정부터는 안 메고 당직자가 메고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분은 2개를 어깨에 짊어지고 어. 황 대표를 따라다니는 네, 모습을 봤습니다. 진짜. 예전에 그 김문성 씨 그거 뭐지? 노룩패스. 노룩패스처럼 그분들은 주로 이렇게 던지고 안 밀고 이렇게 뭐 이런 게 일상적으로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힘든 일이죠. 정치인들이 전국을 돌면서 그렇게 하는 게 쉽진 않은 일인데 원래 이제 본래의 취지 민생을 좀 청취하고 또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잘 듣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또 이렇게 자기 역할을 좀 잘해주면 좋겠네요. 이렇게 대표는 돌고 의원들은 국회에 들어와서 또 일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이제 충청도 쪽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보면 사실 광주 뭐 5.18 발언 광주에서 좀 네네. 문제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사실 이 대장정을 시작하기 전주에 5월 네. 2일에 광주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음. 거기서도 되게 격한 무슨 막 물세례 받고 그런 네, 거 네, 알아요? 맞아요. 네. 근데도 5월 18일 날 민주항쟁 기념일 날 광주를 가겠다고 오. 일정표에 쓰여 있어서 이거 아주 험난한 네.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 당직자들과 출입 기자분들은 벌써부터 걱정을 하기 네. 시작하더라고요. 이 일정은 누가 가야 되나 라면서 사실 네. 뭐 그 험난할 건 없어요. 가서 5.18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습니다 하면 네, 진상 그렇죠. 처벌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럼요. 되는 건데 네. 그렇게 말을 하겠나요? 어디? 할 일만 하면 되는 그래서 거예요. 벌써부터 여당에서는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소위 어그로 끈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 끌고 괜히 욕먹을 행동들을 하면서 네, 그래요. 오히려 자기 지지자를 맞아요. 결집하려고 하는 정책 계산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분의 진실을 그분의 진심을 헤아리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그 취지의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려서 대장정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나경희 기자는 다니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어요? 혹시 뭐 그 현장의 어떤 가장 기억나는 곳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대우조선 이제 조선소를 찾아갔는데요. 거기 정문 앞에 굉장히 용기 있는 시민 3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많은 지지자들 사이에 외롭게 서 있는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들고 있는 피켓에 쓰여 있던 말이 아무리 그래도 황교안은 아닙니다. 이런 말이 쓰여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황교안은 아닙니다 하면서 되게 사투리 억양을 쓰시면서 네, 그렇게 외치셨는데 물론 지지자들 함성에 묻혀서 잘 들리진 않았지만 굉장히 그게 기억이 남았습니다. 그렇군요. 왠지 그 어떤 CF가 생각나네요. 모두가 예스라고 얘기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용기 있는 용감한 또 시민들이 있네요. 황교안 대표의 그 민생 그 대장정 지금 보니까 5월 24일까지 계속된다고요? 네. 5월 24일까지는 일단은 예정은 돼 있는 건 5월 24일인데요. 앞으로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해서 더 늘어나요? 네. 그럼 이게 어쨌든 마지막은 서울에서 끝나게 되는 건가요? 네, 밑에서부터 일단 올라오면? 네, 일단은 지금은 경기에서 끝나는 걸로 일정은 되어 있는데 네, 근데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당직자분의 표정도 좋지 않았다는. 네. 근데 사실 뭐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원내 인사가 아니잖아요. 네, 배지를 네. 달고 있지 그렇죠. 않기 때문에 네. 지금 가장 본인이 집중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적 형태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영영 안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왜 이 민생투쟁 대장정 하니까 그 손모 씨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손학규 대표 오버랩이 되는 2007년에 했었었죠.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짤이 많습니다. 네. 똑같 뭔가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근데 손학규 대표가 그 황교안 대표가 이 장정을 시작한 이후로 공개 발언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 진짜. 배낭을 메고 가느냐. 어머나, 그때는 세상에. 내가 했을 때나 통했던 거다. 이렇게 그렇죠. 디스를. 내 건데 원조는 난데 왜 따라하냐 뭐 이런 것 어디다 같은데요. 대고 지금 뭐 이런 거네요. 어쨌건 지금 그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을 함께 취재하고 온 나경희 그 기자의 생생한 현장담이었습니다. 그 나경희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대우조선 앞에서 거제도에서 모두가 지지다가 연호할 때 또 이렇게 그래도 황교안은 아닙니다라고 했던 그 시민의 마음은 또 어떤 건지 또 이 열심히 맘먹고 할 때 첫날 자갈치에서 수족관에서 붕어 소리만 들릴 때 그거 마음은 어땠는지 굉장히 호기심이 나는 대장정인데요. 24일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또 그 뒷소식도 나경희 기자를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셔야 돼요. 나경희 기자. 아, 네. 그렇죠. 뻗치기 전문 기자네. 체력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꾸 이렇게 내모는 것 같다 우리가. 사회자님 혼자만 내몰고 계세요. 왜 이렇게 재밌지? 자, 다음은 윤원선 에디터는 어떤 기사를 갖고 왔습니까? 예, 저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네네. 예, 최근에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음. 지난 4월 28일에 광주 동구의 한 저수지에서 12살 소녀의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 범인이 의붓 아버지로 밝혀졌습니다. 예, 사회팀의 김영화 기자가 시사인 이번호에서 이 의붓딸 살해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아 정말 저 이 기사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진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먼저 사건 개요를 좀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예,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아영이는요, 이름은 가명이고요. 네네. 예, 아영이는 목포의 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예, 수학여행을 앞두고 준비물을 사러 나간다고 하면서 오후 5시쯤에 집을 나선 뒤에 그대로 실종됐는데요. 다음날 오후 3시경에 광주 동구의 너리째 터널 인근 저수지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 김아무개 씨가 자신이 아영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이렇게 자수를 했는데요. 네. 이 김아무개 씨가 아영이의 의붓 아버지입니다. 이 더 충격적인 것은요. 김아무개 씨가 살해하고 유기하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철물점에서 구입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는데 거기에는 아영이의 친모인 유 씨가 동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정말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데 이 아영이네 가족이 평소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왜 이런 일이 있었죠? 예, 그렇다고 합니다. 김영화 기자가 이번 기사를 통해서 특별한 분을 만났는데요. 네. 2016년부터 2년간 아영이가 다녔던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당시 교감으로 근무하던 정미숙 선생님을 만났어요. 예. 당시 상담교사가 학교에 따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미숙 선생님이 아영이 상담을 맡았었다고 하는데요. 아영이뿐만 아니라 이 아영이의 의붓 아버지 그리고 친엄마와의 상담도 셀 수 없이 진행했었다고 합니다. 네. 이 아영이네 가족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려드리면요. 아영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15년에 아영이의 친엄마와 친아빠가 이혼을 했고요. 친아빠 김 씨를 따라서 목포에서 아영이가 살았습니다. 근데 친엄마는 광주에 있었고요. 그래서 친엄마가 있는 광주와 그리고 친아빠와 함께 살고 있는 목포를 아이가 혼자서 버스를 타면서 는 생활을 했다고 해요. 참 안타까운데 그 목포하고 광주를 오가면서 지내던 와중에 친아빠로부터 구타를 당한 흔적이 발견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친아빠로부터 이제 떨어져서 의붓 아빠 그리고 친엄마하고 광주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말 나이가 13살, 14살 된 아이예요. 여자아이인데. 그러니까요. 그 네. 누구보다도 보살핌을 받아야 될 그 시기에 가장 가까운 그리고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부모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게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그래도 이 선생님이 계셨을 때만 해도 아이가 뭔가 도움을 뻗을 손길이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목포와 광주까지 오가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참 답답하네요, 예, 이 진짜. 어린 아이가 혼자서 버스 터미널에 가가지고 혼자 버스에 그러니까요. 올라타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 저는 그게 진짜 너무 안타까운데 이게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친엄마와 의붓 아빠와 함께 지내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가정 불화가 더 심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아영이의 심리 상태가 이제 더 불안해졌겠죠. 그래서 그때 아영이를 상담했던 정미숙 교감 선생님이 수차례 부모에게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봐달라 이렇게 설득을 했지만 개선이 전혀 안 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학교 측에서 모든 상담을 이제 전부 다 지원해주겠다고 네. 설득하고 약속까지 했지만 그 부모들이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친아빠가 있는 목포라고 해서 아이에게 피난처가 되어줬는가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친아빠가 있는 목포 그리고 친엄마가 있는 광주 그 어떤 곳에서도 이제 아이는 환대를 받지 못했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환대가 아니라 그 아이가 그 어린 아이 그 10몇 년을 사는 동안 어느 곳에서도 사랑을 받지 그러니까요.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게 전 사실 이 뉴스를 볼 때마다 지금도 이렇게 눈물이 쨍한데 아니 어떻게 부모가 이럴 수가 있는지 친아빠도 목포에서 잘 데리고 있으면 될 텐데 이혼이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니 왜 이렇게 됐는지 왜 목포로 가게 됐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친엄마하고 의붓 아빠하고 지내다가 2018년에 다시 친아빠가 있는 목포로 아영이가 돌아가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그건 이제 2018년 1월에 법원이 친아빠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아영이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서 친아빠 김 씨의 양육권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아영이가 이제 목포로 다시 돌아가서 친아빠하고 살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많이 되찾았다고 해요. 그때부터는. 네.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도 잘 하고 친구들하고도 원만하게 잘 지내고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평화가 깨지고 만 것이 의붓 아빠가 아영이에게 지속적으로 음란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게 평화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성폭행 시도도 있었다고 하고요. 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붓 언니가 아영이를 신고하라고 설득을 했대요. 그래서 신변보호 요청을 포함해서 경찰에다가 의붓 아빠를 이제 신고를 했는데요. 네. 그로부터 2주 후에 의붓 아빠로부터 이제 보복 살해를 당하게 된 겁니다. 네, 김영하 기자가 이번에 취재한 내용을 보면요, 그 의붓 언니와 아이가 나눈 카카오톡 같은 메시지가 네,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요. 그걸 보면 그 어린 아이가 얼마나 고민 끝에 그런 이야기를 겨우 하게 됐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의붓 아빠가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교란시켜서 이 아이가 신변보호 조치를 처리하게 만들었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이 친구가 얼마나 절벽 같은 곳에 있으면서 외롭게 고민하다가 겨우 용기 냈는데 그게 자기의 목숨까지 잃게 하는 아주 큰 칼이 되었다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충분히 나와 있죠. 그게 진짜 애들만도 못한 어른이 그 언니는 그 동생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죠. 제대로 좀 돌보거나 너 의붓 살게 아버지가 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네. 잘 알지 않느냐면서 꼭 신변보호 요청을 해야 한다고 아. 언니가 거듭 설득을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정말 더 기가 막힌 건 신변보호 요청을 했는데 왜 아영이가 이게 보호를 받지 못한 건지 이게 이제 모든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화가 나는 거거든요. 예, 신변보호 요청을 한 거는 맞는데요. 네. 이 친아빠 김 씨가 직접 아이를 보호하겠다고 말하자 즉시 철회가 됐다고 합니다. 참 황당하죠. 그러니까 친권을 가진 사람이 내가 잘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신변보호 요청이 바로 철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근데 뿐만 아니라 아영이가 의붓 아빠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아영이가 다니던 학교에서도 전혀 알고 있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아영이가 의붓 아빠를 신고한 게 지금 아영이 본인에게 되게 위험한 상황일 수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려주는 어른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해당 아동에 대해서 임시보호 조치를 취할 수 없냐고 이제 기자가 관련 기관에다가 질문을 했는데요.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는 이제 현장성과 즉시성이 있지 않으면 긴급 분리는 어렵다. 이런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어른이든 아이든 신변 보호를 요청한다라는 건 자기가 정말 위협을 느끼고 정말 생존에도 진짜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거지. 네. 멀쩡한 사람이 가서 신변 보호 요청을 하겠냐고요. 근데 이제 일단 가해자와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친권을 가진 사람이 내가 보호할게 이렇게 말을 하면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게 이제 소용이 없는 아니 근데 것 그것도 같더라고요. 조사를 해야지. 그 아이가 무슨 물것도 아닌데 권리만 주장한다고 아이를
친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예.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한테 그게 되돌려 보낸다는 게 이건 진짜 법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너무 함정이에요. 아이는 결국 이제 따뜻하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리 끌려갔다 저리 끌려갔다 하다가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게 돼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네. 이 아이가 얼마나 어린지를 김영하 기자가 이제 여기 납골당까지 갔다 와서 사진을 찍어서 보도를 네.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 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보고 아, 이 친구가 진짜 어리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청소년증이 발급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거기에는 06으로 시작한 앞자리가 쓰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6년생입니다. 아휴. 정말 이 10대 아이가 제대로 된 삶도 갖고 보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한 채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이렇게 목숨을 잃었다라는 것들이 네. 기사에 너무 절절히 잘 나와 정말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정말 12살밖에 되지 않았던 만으로는 뭐 12살 이런 나이인데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그리고 최소한 정말 얼마나 살려고 그렇게 예. 세상을 향해서 절규를 쏟아내다가 이렇게 안타깝게 이 세상과 이별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너무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 안타까운 마음은 우리 모두가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동보호기관도 그렇고 오래 지켜봤다고 하는데 이런 뭐 유관기관이라든지 관련한 제도나 법들이 정말 그 피해 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너무 끔찍한 일들이 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요즘 어느 기사도 동반 자살이라는 거는 없어요. 네네네. 그건 살해예요, 살해.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에 대한 보호, 우리의 어떤 안전을 담보하는 사회 안전망 이런 것들을 최소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김은지 기자도 얘기했지만 시사인 그 지면에 김영하 기자가 열심히 취재하고 그 아픔을 나눴던 내용들이 잘 나누어 있으니까요.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의미로 좀 경각심을 갖고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짜 이런 기사를 읽거나 보거나 이러고 나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네, 마음이 너무 어지러워요. 그쵸? 하루 종일. 예. 네. 쉽지 않는데 좀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호에는 좀 다 매번 사실 독자 입장에서 이런 얘기하는 건 기자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인데요. 어느 날 보면 이제 시사인이 굉장히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때가 있어요. 이렇게 좀 이런 다양한 기사 볼거리 눈물도 있고 막 약간의 그 웃음도 있다고 할까요? 통쾌한 기사도 있고 막 이런데 이번 호가 아주 많은 분들에게 좀 유익하게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사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돈만 주면 딸 수 있는 자격증에 대해서 조사했어요. 난 진짜 사시려고 좀 솔깃하더라고요. 뭐 하나 따고 싶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자격증 이런 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이 들면. 어떤 종류를 혹시 바리스타? 그렇죠. 예. 그것도 요즘 내가 안 그 그래도 진짜 하고 문제가 제일 싶었거든요. 많은 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뭔가 있어 보이고 쉬울 것 같은데 그 은근히 진짜 비싸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예. 자격증이 완전 이제 돈벌이의 수단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은지 기자가 준비했죠? 네, 이렇게 등록만 하면 누구나 발급할 수 있는 자격증이 3만 종이나 된다라고 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네. 별의별 자격증이 다 있나 봐요, 세상에. 예, 그러니까 이 실태를 사회팀 김동인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저도 이번 기사 읽으면서 처음 알게 된 게 진짜 네. 많았어요. 그러니까 민간 자격증이 막연히 많다 이런 느낌 정도는 있었는데 이 정도로 많을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3만 종류가 뭐예요, 진짜.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름 들어봤던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민간 자격증이고 네. 돈이 있으면 그냥 별 준비 없이 딸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돈이 허술한 문제야. 예, 네. 시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특히 2014년부터 가파르게 성장을 해서 2014년에는 그러니까 10,000개가 안 됐었는데 2019년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4,000개가 우와. 됐다라고 하거든요. 이 추세라면 4만 개도 훌쩍 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민간 자격증이 많다라는 게 단순히 문제점은 아니고요. 그렇죠. 자격증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자격증이 넘쳐난다라는 게 핵심인 건데 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네네. 예, 사무정보처리사, 기술사업평가사, 드론조정 기술사 이 중에서 정부가 발급하는 기술 자격증 뭐가 있다고 보세요? 전 왠지 첫 번째 게 좀 그러니까 가장 좀 사무정보 처리 뭔가 좀 그렇죠. 고급의 느낌이 나요. 네, 나경희 기자가 저는 어떤가요? 기술사업평가사.
예. 왜냐면 이게 드론 이거는 얼마 전에 연예인이 나와서 하는 거니까 이건 좀 돈이 왠지 있어요. 전문성이 떨어져 보여. 1번 아니면 2번 같아요. 저도. 네, 하지만 다 낚이셨습니다. 아, 다 진짜요? 아니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게다가 문제 하나 더 내보면요. 네. 한국직업능력자격검정원, 한국교육검정원, 한국자격검정원, 한국보건복지자격검정원, 대한자격검정평가원 이름 다 비슷비슷하긴 한데요. 네. 자격, 검정, 한국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는데 네. 이 중에서 공공기관이 몇 개 정도 된다고 보세요? 다 아니에요?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 예, 다. 이제는 좀 눈치를 다. 좀 채셔야 것 같은데요. 이 양반들이 빠르네. 나만 또 낚여갖고 난 다 공공기관인 줄 알았네. 아 진짜 다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여기서 하나도 없고요. 진짜요? 두 곳은 상법상 회사, 두 곳은 심지어 개인사업체고요. 심지어 나머지 한 곳은 등기조차 없는 단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일단 왠지 한국, 대한 이런 거 나오면 맞아요. 다 예. 공공기관 같아. 그러니까요.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을 잘 조합해서 음. 공신력 있게 보이게 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해요. 그래서 네. 자격증은 크게 국가 자격증, 민간 자격증으로 나누는데 국가 자격증은 700여 종밖에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정부가 공인한 민간 자격증도 100여 개뿐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주거복지사, 열쇠관리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열쇠 관리사는 뭐죠? 네, 이게 또 그게 문을 여는 보안과 관련돼 있는 오. 것이어서 그런지 와, 정부가 이게 공인하는 정부가 공인한 민간, 거예요? 예, 자격증이라고 와.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여러분들이 대충 들어봤다 싶은 자격증들은 네. 대부분 다 등록만 하면 만들 수 있는 민간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자격증 자체를 쉽게 이제 줄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딸 수도 있고 이 자체가 이제 시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예. 이 자격증이 남발이 되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그 자격증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갖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요. 네. 국어 있다고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음, 없잖아요. 게다가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커리큘럼을 민간에서 직접 선정하고 시험 과목과 문제, 강의도 다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성에 따라서 교재를 출간해서 판매하는 것도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되게 쉬운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쟁이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이제 사람들을 더 끌어오는 게 중요해서 그러니까 교육비는 공짜로 해주되 자격증 낼 때만 돈 내라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과정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지를 쉽게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김동인 기자도 직접 좀 체험을 해봤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 코스 등록했다라고 하는데 강의료 무료 그런데 자격증 발급비 7만 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7만 원만 있으면 이 소위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진짜 혹하지 바리스타인데 나도 진짜 이 기사 보고 그래도 조금 무료고 7만 아, 이게 역으로 홍보성이 되는 건가요? 지금 갑자기 막 몰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바리스타 자격증? 아니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이런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취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자격증이 이렇게 된다면 이제 효용의 가치가 있는 건지 이게 제일 이제 핵심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따놓기만 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닌가요? 정말 액자 속에 이렇게 가둬놓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인 예. 건데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김동인 기자가 실제로 이 150개가 넘는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한국 지식 땡땡 개발원이라는 예. 곳에 가가지고는 좀 확인을 해봤다라고 하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작물 재배 관련 강사를 모집한다 이렇게 공고를 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자격증 서류가 있으면 좋고 어떤 건 있으면 오히려 탈락이다라고 해놨는데. 네. 탈락이라고 하는 서류에 자기들이 발급하는 서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여기가 워낙 그 자회사로서 관리하고 있는 자격증이 많다 보니까 네. 오히려 스스로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도 이거는 우리가 안 쳐준다라고 할 정도의 모순된 상황이 있다라고 해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이렇게 자격증이 남발되니까 뭐 어디 이렇게 저기 뭐지 그 취업 시장에서 자격증 쓰는 것 자체가 별 의미도 없어지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돈만 버리게 되는 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런데 참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인이 조심해야 된다밖에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나 봐요. 네, 아직은 그런 규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요. 네. 이 자격증이 얼마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거죠. 그런 사이트가 또 있나 보네요. 네, 그런 네. 사이트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라고 해서요. pqi.co.kr이라고 네. 하는데 여기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자격증이 괜찮은지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좀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자격증을 관리해서 준다. 그래서 좀 효용이 있다 싶은 곳을 따야 되는 거지. 이거 쉽게 딸 수 있다. 혹은 돈 조금만 내면 딸 수 있다 하는 곳에 가가지고는 괜히 엄한 돈 7만 원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이 진짜
그 7만 원에 아 그래 말이 없겠는데 사실은. 뭐 기분이 좋아지는 용도라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아무 기분은 쓸모가 좋아지겠죠. 나 없다며. 자격증 있어. 막 그래. 이러면서. 집 액자 이렇게 놔두고. 예. 윤원선 에디터는 혹시 자격증 뭐 있어요? 저요? 자격증 있는 거는 그냥 뭐 옛날에 취업 준비할 때 땄던 그런 자격증. 뭐 있어요? 뭐 어떤 아니 거? 그냥 뭐 누구나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무슨 없는데. 컴활 이런 거. 그리고 컴퓨터 활용 컴퓨터 능력. 활용 능력 뭐 아. 한자 이런 거요. 오, 그런 것밖에- 어머 또 은근 이런 건 다 국가공인 자격증인 것 같은데. 컴퓨터 활용 능력은 확실히 국가공인인 그렇죠. 것 같고요. 예, 한자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 한자도 하는 곳이 많아서요. 그렇군요. 예. 최근에 입사한 나경희 기자는 어떤 자격증 있어요? 아, 이 놀라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뭐야?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무슨 저도 모르는 자격증. 네. 근데 그것도 자격증이 있나? 이거는 자격증은 지도자. 아니고요. 네. 그냥 전 주짓수를 하고 있는데 주짓수가 퍼플벨트 이상이면 조금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여서요. 이것도 민간 자격증인가요? 근데? 자격증은 아니고요. 아. 그냥 약간 관습 같은 관습이요? 관례 같은 네네네 근데 그런 나경희 기자는 거예요. 그럼 퍼플벨트 이상인가 봐요? 네, 저는 퍼플입니다. 아.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거 얼마나 뭘 쓰는 높은지를 그렇지. 모르잖아요. 네, 아, 조금 더 네. 자세히. 이게 주짓수가 띠가 5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흰띠, 다음에 파란띠, 그다음에 보라띠. 보라띠가 퍼플 아까 말씀드린 퍼플이고요. 그다음에 갈띠, 그다음에 검정띠 이렇게 5개밖에 없는데 검정띠를 따기 위해서 10년 이상, 거의 15년 정도 해야 딸 수 있는. 경희 기자는 몇 년 했어요 주짓수? 저는 이제 5년이 좀 넘었고요. 네. 근데 이게- 보라색이면 이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 브라질 아닌가요? 무술 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유도에서 변형된 그렇죠. 무술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꺾고 조르고 약간 그런. 뻗치기 혼자 해도 되겠다. 예, 그 나경희 기자 이렇게 무섭죠, 웃고 있지만 이게 함부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언제 꺾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하고는 좀 달라. 이렇게 앉아 있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음성에서도 도인의 냄새가 난다 했더니 알겠습니다. 나경희 기자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지 기자 뭐 있어요? 글쎄요, 저도 뭐 컴퓨터 활용 능력 정도는 있었던 네. 것 같은데 어. 취업한 지가 너무 예전이어가지고 그렇군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엄한 자격증 없어도 열심히 뛰는 이렇게 세 분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운 거예요. 시사인은 더욱 빛나는 거예요. 마음의 자격증 하나씩 꼭 따시길 바라요. 시사인 정기 구독인가요? 그렇죠. 훈훈한 마무리네요. 네. 저희도 하나 발급해 드려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시사인 정기 구독 자격증 몇 년 이상 정기 구독하면 무슨 라벨 같은 거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플 그러게요. 이런 거. 그러니까 예. 골든 라벨 뭐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다 블랙 라벨이 되시면 좀 10년 이상 구독하시면서 이렇게 시사인을 통해서 세상을 따뜻하게 볼 수 있는 힘을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나경희 기자가 와서 한결 스튜디오 분위기도 활기차고 또 이렇게 좋았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다음에 언제 만나더라도 우리는 쭉 스튜디오에서 나경희를 애타게 부를 테니까 우리를 믿고 또 열심히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